네, 그렇다면 통증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느껴지는 데는 그만큼 세포 방전이 더 심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충전을 해주면 나아지나요? 네, 나아집니다.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과거로부터 우리가 통증 치료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나를 이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엄마 손이에요. 어머니가 배 아플 때 이렇게 손만 대도 우리가 어렸을 때 놨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집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이제 치료하는 어머니 손이 좋고, 그거는 전기생리학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 전기가 손을 쓰다듬어 줄 때 그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 뭐 과학적으로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치료했던 방법이 침, 뜸, 부항 같은 경우 이제 한방에서 좀 많이 하고 민간요법에서 많이 하는데, 침도 결국은 전자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리치료,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하고, 그다음에 주사치료,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넣고, 또 진통제, 근유연제하고 도수치료, 또 요즘에 유행하는 체외충격파, 이런 것들은 뭐 많이들 병원 아프신 분들은 다녀보시니까 알 건데,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더라도 한 번 내지 두 번만 맞는 것이 좋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뼈주사라고 일명 얘기하는데요. 그건 안 맞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로도 2주일 이상 먹어서 효과 없을 땐 끊어야 된다. 왜냐하면 간이 버리고 위장이 버리고 그러잖아요, 약 오래 먹으면. 근데 진통제 같은 경우는 심해지면 점점 진통제의 이 강도를 높여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가요. 그래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약 끊으세요. 2주일 이상 드셨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약이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먹다 보면 간이 나빠지고 위장이 나빠지니까 끊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치료는 그럼 뭐냐, 전기 자극으로 이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전기 자극으로 충전을 시켜주면 약물 부작용이 일단 없고 다른 부작용도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술 치료라는 거는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뭐 도저히 치료가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수술 치료라고 보는 거죠. 단계별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환자에게 어떤 치료법이 맞는지 그걸 알아보려면 검사가 따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전기 충전도를 이제 보는 건데, 뭐 전기 자극 치료요법은 이제 세포를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우리 핸드폰도 쓰다 보면 한 번 충전해 갖고 일주일, 2주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1차 하고 그다음 뭐 한 일주일 있다 또 하고, 그 간격과 시간은 사람마다 틀린데 1차, 2차, 3차 하면 세포에서 스스로 전기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자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 이제 세포 충전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환자마다 또 치료법이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통증 환자가 오면은 병원에서는 뭐 때문에 통증이 생겼는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히 하는 것이 정형외과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에 또 조금 이게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CT나 MRI를 찍게 되죠.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단순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는 정지 영상이고 통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단해 주는 검사는 아니고 형태학적으로 어디가 삐뚤어졌다, 뭐가 누르고 있다, 신경이 누르고 있다, 그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어딘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기 자극 진단은 정상인데는 이렇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충전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전기가 들어가질 않죠. 근데 이제 전기 자극기를 이렇게 갖다 대면 전기가 떨어져 있는 통증이 있는 데는 이렇게 하면 이 통증이 느껴져요. 그걸 통전통이라고 그래요. 통전통이라고 해서 찌릿하고 아파요. 전기 오는 것처럼. 네, 나쁜 데는 아프고 정상인 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통증 유발점 개념인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검사를 통해서 이 세포가 좀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이 전기자극 신경치료가 들어가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치료를 통해서, 전기자극 신경치료를 통해서 좀 비교적으로 예후가 좋아진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이 경우는 59세 된 여자 환자분인데 10군데 병원을 돌다가 이제 저희 병원 오신 분인데요. 고생하셨겠네요. 뼈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피부가 오라붙고 그다음에 거기 궤양이 생겨서 피부가 시커멓게 죽었던 환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평생을 이걸 갖고 다리가 아프고 거기에 피부가 헐고 그래서 난 평생을 이걸로 이제 고생하고 살겠구나, 고질병이구나 하고 오셨는데 전기 자극을 치료를 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부가 다 이제 썩었던 환자인데 한 8번인가 치료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지시고 통증도 많이 없어진 사례죠. 아니 10군데나 돌아다니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찾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환자는 이게 이제 전기 자극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부종이 잘 빠져요. 그래서 치료 전 왼쪽 그림 보시면 치료 전에 이제 림프 부종 환자인데요. 네. 부종이 이제 많이 부어 있었는데 치료하고 나서 쭉 들어가면서 약간 빨개진 거는 미세 순환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 부종이 빠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 자극 신경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좋아진 사례들인 네, 순환이 거잖아요. 확 좋아지죠. 확연히 볼 수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아픈 자리하고 네. 아픔을 유발하는 그 자리가 틀린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인데요.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난 여기가 아파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여기는 전기 자극으로 진단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안 아파요. 근데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팔뚝이 있는 데서 아픈 네. 경우가 있어요. 여길 치료하면 여기 아픈 게 없어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픈 부위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하고는 틀리다. 유발점하고. 네, 그래서 그거 진단하는 것이 이제 기술인데요. 네, 네. 전기 자극기로 보면은 금방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저희가 네. 사례들을 또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여러 사례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대상포진 환자인데 72세 된 남자분이신데 치료 2주일 후에 물집이 다 없어지고 통증이 80% 이상 다 좋아진 경우고요. 대상포진은 초기에 급성기에 오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네. 오래될수록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이렇게 위축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치료하기 힘든 불치병으로 들어가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상포진 앓고 있으면 합병증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환자는 또 한 예는 얼굴에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예요. 근데 치료 전에 저렇게 빨갰는데 치료 후에 이 통증이 이제 빨간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체열 검사상 빨간 게 많이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좀 사실 제 주변에도 대상포진 네. 걸렸던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초기 진단,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지금 전기 자극 신경 치료로 네, 그렇습니다. 도와줄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세포 충전으로 이해하시는 게 세포 편하죠. 충전. 그러네요. 네. 용어가 참 네, 어렵네요. 전기 자극 이렇게 하면 너무 네. 힘드니까 세포 충전, 세포 방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충전을 시키는 것이 어떤 원리냐 하면 우리 충전을 시키는 거는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하고 이제 생체 전기하고 이렇게 틀린데 생체 전기는 이온이 이동하는 거고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에요. 전자의 흐름. 네, 그래서 전기를 하는 전자공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수소이온이나 이런 이 전자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체에서는 전기가 흐르긴 흐르는데 그것이 이온 교환에 의해서 흘러요. 그래서 이온 교환이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찌꺼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세포 찌꺼기가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걸 림프 슬러지 혹은 림프 찌꺼기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온 분해를 해갖고 그 찌꺼기를 점점 잘게 잘라요. 잘게 잘라서 소변으로 빠지게 하는 게 이제 전기 자극 치료고,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은 이온 교환이 쉽게 되고 그 주위에 더럽고 막 가득 차 있던 그 세포의 찌꺼기가 스르르 녹으면서 소통이 잘 되게 하는, 소통이 예. 안 되고 찌꺼기는 전기를 안 통하게 해요. 절연작용이 있는데 그 찌꺼기를 쭈르륵 녹여서 이제 분해시켜 주는 것이 이제 전기 치료가 되죠. 전기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세포의 전기가 높아져요. 예, 그건 전기 생리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세포 충전하고 그다음에 림프 찌꺼기를 제거하면은 웬만한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포 충전, 이 치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은요, 비교적 좀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라든가 뭐 평소 치료 시기에 따라서요, 치료 경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